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시험을 도와준 사람 영도사입니다. 야, 올해 수능도 끝났고 학교별로 2차 지필고사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자, 오늘은 예비 고3들을 위해서 수능 정답 찍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미로 만드는 영상이고 지나친 맹신은 또 금물입니다. 나중에 수능 결과 가지고 영도사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주술이나 미신 같은 거 이런 거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영상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도 아니니까 한번 재미삼아 보시고 도움이 되시겠다 싶으면은 본인의 어떤 수능 전략을 만드는데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 한 명에게 정도만 추천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답표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 이미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확인한 바는 없는데 거의 이런 걸 누가 해봤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여기에 아주 일정한 패턴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력 시험이라고 하는 거, 특히 영어 영역은 이거는 서술형 문제는 없죠. 어디까지나 객관식 선택형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형별로. 요런 걸 좀 알아두시면은 시험에서 시험 전략을 만드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또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럴 때 불가피하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14년은 지금의 수능의 유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올해까지는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45문제, 듣기 17문제, 그 다음에 읽기 28문제, 이렇게 총 45문제의 형태의 수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어떤 해죠. 예,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를 쭉 정답을 분석해 봤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제 듣기 영역을 볼 건데요. 물론 듣기 평가 부분 대다수의 학생들이 쉽게 느끼고 이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연습을 한다든가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많을 건데, 사실 이 듣기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듣기가 100점 만점에서 무려 37점, 40점 가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듣기에서 실수로 한두 문제 틀린다던가 그 이상 서너 문제 틀리면 사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점수는 거의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다라고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도 내가 전력으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짜투리 시간이라든가 아주 루틴하게 계속 감을 잃지 않게 유지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은 크게 홀수형과 짝수형이 있어요. 영어는 지금 오늘 볼 거는 지금 홀수형인데 이것도 모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홀수형은 뭐고 짝수형은 뭐냐? 수능은 선택형이긴 하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선택지의 그 순서를 조금씩 이제 바꿔놔요. 홀수형하고 짝수형하고. 물론 불가피하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어떤 유형의 문제는 순서를 전혀 바꿀 수 없는 유형의 문제도 있겠죠. 일치 불일치 문제라든가 도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어법, 어휘, 문장 삽입, 이런 거는 지문 순서대로 나가니까 무관한 문장 이런 것까지 대다수의 문제가 그러네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지만 그 나머지 문제들, 주제 추론, 그 다음에 요지, 제목,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일지문 이문항, 요런 것들은 선택지의 순서가 홀수형과 짝수형이 다르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홀수형을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이어서 짝수형도 한번 시간이 되면 나중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듣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2014년부터 2번, 4번, 2번, 1번, 2번, 3번, 5번 요렇게 가네요. 뭐 보이는 패턴이 있나요? 뭐 특별한 건 없죠. 자, 1번, 2번의 여자의 응답, 남자의 응답. 이거 짧은 대화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요 문제가 사실 더 어려워요. 듣기는. 짧은 지문일수록. 요거는 듣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말하기 문제야, 말하기 문제. 수능 시험장에서 말하기를 지금 여러분들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짧은 대화를 순발력 있게 맞추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특이한 거는 이렇게 여자의 응답, 남자의 응답, 남자의 응답, 여자의 응답. 이렇게 1, 2번으로 쭉 요런 유형이 먼저 나오다가 작년부터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여기서 멍 때리고 있다가 문제 놓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긴장하고 있다가 처음에 대화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뭐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글의 목적, 대화의 목적이 지금 1번으로 등장합니다.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 자, 뭐 나타나는 패턴은 크게 없어요. 1번은 뭐 골고루 나왔다, 답이. 하지만 뭐 1은 잘 없겠죠. 문제 시작하자마자 뭐 선택지 정답이 1번인 경우는 잘 없겠고, 특이한 거는 3년 연속 정답이 5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뭐 의견을 묻는 거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 뭔가. 예전엔 4번 문제인데 지금 2번에 등장하네요. 이것도 뭐 특별한 패턴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뭐 1번하고 2번하고는 답이 같지 않다는 거 뭐 요 정도로 보고 갈게요. 그 다음 3번, 요거는 말하는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 5번에 있던 게 작년부터는 이렇게 3번으로 등장하게 되죠. 지금 작년, 재작년 연달아서 정답이 1번이 좀 많다는 거, 요것도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거겠죠. 자, 그 다음 4번은 원래 6번에 나오던 그림이 있어요. 요거는 뭐 예외 없이 패턴이 있죠. 아무래도 요 대화를 쭉 설명하는 거를 끝까지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긴 대화일수록 정답은 4번, 5번이 많다. 보시는 대로 지금 다 5번 아니면 4번이죠? 5번 아니면 4번, 4번 아니면 5번. 그리고 이거는 쭉 듣다가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일제히 갑자기 펜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답이에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내가 못 들었다. 그러면은 뭐 뭘 설명할 때 갑자기 펜이 움직인다. 뭐 그러면 거기가 답이겠죠. 아니면 4번, 5번이라는 것. 그 다음에 5번 문제. 6번인가요? 5번이네요. 5번. 요거는 뭐 부탁한 일, 하게 될 일에 대해서 나온 거죠. 요것도 뭐 특별한 패턴은 없어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짝수형, 홀수형이 정답이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얗게 된 부분은 짝수형, 홀수형이 지금 정답이 틀린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뭐 듣기의 경우에는 거의 홀수형, 짝수형이 뭐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할 일, 부탁한 일, 뭐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뭐 금액에 대한 거죠. 지불해야 될 돈은 얼마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요건데, 요것도 정답에 뭐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2번과 4번이 답이 많구나. 뭐 요런 패턴은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디스카운트. 요게 지금 핵심이죠. 핵심. 뭐 같이 살 경우에 또 뭐 무슨 쿠폰을 제출할 경우에 멤버십이 있으면 뭐 10% 디스카운트 뭐 요런 거 해준다고 그러죠. 자, 10%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해서는 90%의 가격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100% 다 안 내도 되고 90%만 내면 된다. 전체 가격에. 즉 9의 배수 요거 기억하면 되겠죠. 9의 배수 뭐 있죠? 18, 27, 36, 45, 54, 63, 72 요렇게 가는 9의 배수를 봐서 정답이 2번이나 4번이 맞네요. 뭐 3번도 있고 2, 3, 4 중에서 9의 배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죠. 요렇게 가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이유, 뭐 어디 초대했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 뭐 함께 하자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 요거 나오겠죠? 요것도 뭐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 뭐 언급하지 않은 거 8번 문제, 요게 예전에는 10번이었는데, 언급하지 않은 거, 요것도 뭐 일치, 불일치와 해당되는 거예요. 읽기로 말하면. 자, 일치, 불일치 문제는 항상 지문을 끝까지 보기를 원할 거고 대화를 끝까지 듣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이다. 실제도 5, 4, 4, 5, 4, 4, 4, 4 뭐 이렇게 가죠. 4번이 가장 정답이 많다라는 것. 그 다음 일치불일치 나오죠.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아니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 요것도 마찬가지로 4번, 5번. 근데 올해와 작년은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주로 3, 4, 5번부터 선택지를 보시면 정답 찾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 다음 선택할 상품. 뭐 옵션이 여러 개가 주어지죠.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침착하게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요것도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줄을 이룬다는 거. 422, 244, 44 뭐 이렇게 가네요. 자, 그 다음 요 부분이 지금 크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짧은 대화 부분에 지금 두 문제가 1, 2번에 나갔던 게 연달아서 이렇게 네 문제를 붙였어요. 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을 것 같대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놓지 않고 말하기 영역을 이렇게 연달아서 5문제를 지금 이렇게 붙였네요. 작년부터. 자, 그래서 10번이 지나가면 이제는 말하기 테스트다. 짧은 대화가 나온다. 대화 중에 이어질 대화는 무엇인가.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여기는 대화가 짧기 때문에 선택지를 한번 보면서 뭐 이렇게 긴 대화들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 좀 내가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선택지들을 미리 봐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선택지 읽을 시간도 어떨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짧은 대화 같은 경우에 11번, 12번은 선택지를 요런 긴 대화를 말하고 있을 때 한번 넘겨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특이한 거는 여기 연달아서 같은 답이 하나도 없네요. 요거 특이하네요. 3124, 1235 이런 식으로 4개의 문제가 다 각기 다른 답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거. 요게 좀 특징에서 볼만한 거고. 자, 뭐 다음 상황에서 할 말 해서 15번. 요것도 뭐 말하기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요거는 5번이 맞네요. 1번하고 5번이 지금 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긴 대화가 나오죠. 긴 대화라기보다는 뭐 어나운스먼트, 뭐 얘기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뭐 글의 주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급되지 않은 물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2번 들려줘요. 그래서 거의 뭐 틀리는 친구들이 없는데 또 뭐 어떤 친구들은 한 번 듣고 바로 뭐 읽기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말의 주제 요것도 지금 패턴을 좀 봤더니 5, 3이 줄을 이루네요. 대화의 주제는 5번, 3번.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것 요건 마찬가지로 3, 4, 5번 중에 뭐 언급되지 않은 것 요거랑 같은 패턴이겠죠. 3, 4, 5번. 자, 이렇게 보셔서 듣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좀 끝내주시면 될 거고. 자, 넘어가서 이제 읽기 영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8번 글의 목적입니다. 뭐 18번, 19번 심경 분위기 글의 목적. 뭐 글의 목적은 주로 편지 글이죠. 이 편지 왜 썼는지 해당되는 것. 이거 굳이 뭐 패턴 연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짝수형, 홀수형 지금 보니까 노란색으로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정답이 짝수형, 홀수형이 틀리겠네요. 사실 이 문제도 찍는다 그러면 맞힐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력으로 그냥
풀어내셔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래, 목적은 뭐뭐 해달라는 뭐 요런 부탁의 표현이 있는 것들, 뭐 ask라든가 뭐 please라든가 I would like 뭐 요런 표현들. 그래, 후반부에 보면은 왜 썼는지 이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심경 분위기. 요거는 필자의 심경이 어떤지, 요즘에는 어떻게 심경이 변했는지, 이렇게 심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게 물어보는 게 주로 패턴이 되겠죠. 자, 요 심경 분위기는 1, 2번이 이상하게 많네요. 요거 특이하네요. 1번, 2번이 많아요. 자, 올해가 5번이었고 거의 1번, 2번이었다는 거, 요거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물론 뭐 이 문제도 쉬운 문제라서 이것도 뭐 찍으려고 하면 사실 맞힐 문제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필자의 주장. 이것도 짝수형, 홀수형 틀린 건데 요것도 뭐 특별히 패턴은 없어요. 그리고 이 유형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당위적 표현, 뭐 요거, 뭐 해야 된다, 뭐 해라, 명령문, 뭐 should, must, 뭐 진주어, 가주어, 요런 문장 하나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한 거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자, 2018년까지는 요게 글의 요지에 해당되는 문제였는데 2019년부터 밑줄 친 문장의 함의가 무엇인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 하는 걸로 지금 문제가 바뀌었죠. 글의 요지였을 때는 3번, 5번이네, 답이. 5번이 쭉 나오다가 함의로 바꾸면서 지금 1번, 2번으로 지금 정답이 요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네요. 1번, 2번. 특이합니다. 수능은 특이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1번, 2번이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좀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죠. 좀 까다로운 문제. 근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뭐 주제 찾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전체적인 글의 주제를 파악하면 요 밑줄 친 문장의 뜻도 함의하는 게 뭔지 찾아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문장 자체의 어떤 뜻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앞뒤 이어지는 문장의 맥락을 좀 보셔야 되는 거.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것도 주제 찾기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 글의 주제 문제. 요건 3번하고 5번이 많았었는데 요게 글의 요지로 바뀌었어요. 글의 요지로. 그래서 요것은 뭐 그지 패턴은 잘 보이지는 않네요. 작년 올해는 1번이었다는 것. 자, 그리고 글의 주제, 요게 지금 22번에 있던 게 지금 23번으로 하나 밀린 거죠. 요것도 골고루 정답이 배치가 되네요. 자, 요지하고 그 다음에 뭐 주장 뭐 요런 거는 선택지가 한글로 나오는데,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글의 제목이 무엇인가, 요런 문제는 선택지가 영어로 주어져요. 그래서 주제문도 중요하지만 그 주제문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더 중요해요. 주제나 제목 찾기는 키워드 또는 그 키워드와 유사어가 반드시 정답이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다. 요거 보시면서, 자, 제목도 좀 특이한 패턴이 보이긴 하죠. 지금 1번, 2번, 1번, 2번. 요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번, 2번, 1번, 2번. 자, 그 다음 25번 똑같아요. 도표 문제 쭉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요거는 25번 문제로 도표 나오는데, 요것도 개인적으로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려면 비교 문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동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그래서 어법의 비교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출제자의 의도는 끝까지 지문을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역시나 정답 배치는 4번, 5번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3번도 있다라는 거. 시간을 아끼시려면 3번부터 읽어 나가시던가 아니면 5번부터 거꾸로 읽어 오시던가, 뭐 1, 2번부터 읽으면은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크겠죠. 예. 뭐 이러다 허를 찔 수도 있지만 일단 9년 동안의 정답은 4번, 5번이라는 거. 4번이 가장 많고 5번 한 번이네. 4번, 3번이네요. 4번, 3번. 거의 정답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실용문이죠. 아니구나. 여기는 지금 2018년까지는 실용문이었던 게 지금 일치불일치로 바뀌었죠. 일치불일치. 요게 지금 24번에 있던 게 지금 26번으로 지금 밀려서 왔네요. 자, 일치불일치도 지문을 끝까지 읽기를 원할 테니까 이것도
당연히 4번, 5번입니다. 3번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3, 4, 5 중에 답인데, 답은 4번, 5번이 비슷하게 맞네요. 4번 아니면 5번. 간혹 가다가 3번도 이렇게 2번 있다는 거. 네, 1, 2번은 거의 없네요. 자, 그 다음 실용문이죠. 실용문. 얘도 일치불일치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역시나 4번, 5번. 가끔 3번도 있다라는 것. 2번은 딱 한 번 있었네요. 거의 4번, 5번. 자, 그 다음 많은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법 문제입니다. 이게 28번에 있던 3점 문제였는데, 자, 요게 밀리면서 29번으로 내려왔죠. 29번. 자, 요거는 어떤 특정 답, 몇 번이 답이다가 많다라는 패턴보다는 어떤 게 나오는지, 뭘 물어본지, 요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다는 거. 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능 어법에서는 딱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자질자질한 거, 아주 구체적인 거 물어보진 않아요. 큰 틀에서 한 6개, 7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면 되는데, 수능 어법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즉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찾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디까지가 주어 보이고 어디까지가 뭐가 동사인지, 즉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자, 이런 경우에 밑줄 쳐져 있는 것이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준동사가 뭐였죠? 동사에서 변신한 분사라든가 동명사라든가 투부정사라든가 이런 준동사, 특히 ing에 밑줄이 거져 있다. 그럼 이건 주어 동사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의 특징은 앞에 주어부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문장이 길어요. 최소한 3줄에서 한 5줄 정도가 한 문장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요건 주어 동사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요게 가장 문법의 핵심이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찾기. ing 밑줄, ing 밑줄, ing 밑줄. 자, 그러다가 수일치 한번 나왔고 관계사, 접속사. 자, 이때 영도사가 한번 수험생들한테 올해는 관계사, 접속사 한번 주목해봐라 했는데 여지없이 답이 2번 관계사, 접속사 부분이었어요. 이때 밑줄 쳐진 게 what이었는데 what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접속사 whether를 썼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whether인가 if인가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 대동사가 한번 나왔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때도 한번 영동사가 한번 맞췄던 기억이 나요. 올해는 아마도 요 분사에서 ing인지 pp인지. 왜? 이제 패턴을 알아버렸으니까 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사실은 글의 형식이나 문장의 구조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해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능동 수동 요거 밑줄 친 거 한번 주의 깊게 봐라 했는데 이때도 이게 정답이었죠. 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역시나 접속사 관계사. 그럼 9년 동안 보면 주어 동사 관계사 접속사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다. 자, 요 패턴은 이제는 학생들이 많이 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고, 최근에 뭐 영도사가 수업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이상하게 요즘 학생들이 접속사 관계사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런지 자, 요거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더라. 뭐 요 정도로 지금 어법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주어 동사, 수일치, 형용사, 부사, 능동이냐 수동이냐, 관계사냐 접속사냐, 병렬구조 뭐죠? and or but 또는 뭐 비교 문장 뭐 이렇게 갈 때는 나열되는 비교되는 것들이 같은 형태로 놓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동사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서 받을 때 비동사면 비동사로 일반 동사면 do나 does나 did로 받아야 된다는 거 요거죠. 그래서 크게 요 7가지 안에서만 나게 돼 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1번 주어 동사하고 관계사 접속사 부분. 자, 여기를 주의 깊게 봐라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2가지 패턴이 있죠. 하나는 뭐 어법 문제처럼 밑줄 친 것 중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 골라내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ABC형이 있죠. 요거는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333 법칙, 332 법칙 이렇게 번갈아서 가다가 A, B 중에 하나 고르고 B 중에 하나 고르고 C 중에 하나 고르고 뭐 요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333, 332, 333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에 3개 있는 거, B에 3개 있는 거 선택지 보면 요게 정답이라는 거. 모의고사에 나오면 뭐 요거 한번 응용해 보셔도 좋을 거고. 근데 지금은 이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휘 문제는 3, 4, 5 중에 답이 많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끝까지 읽어주길 원할 테니까 1, 2번은 답이 잘 없고 3, 4, 5 특히 4, 5번에 정답이 많이 배치되게 돼 있는데 4, 5번 중에서 딱 봤을 때 어휘에 반대말이 금방 연상되는 어휘 있죠?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4번, 5번 중에서 반대말이 금방 연상이 되어지는 단어들 뭐 increase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요런 류의 뭐 동사나 형용사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부정한다, deny 뭐 이런 거, 뭐 support 뭐 뒷받침한다 뭐 이런 거 금방 반대말이 연상되어지는 어휘가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다음 30번에 인칭, 지칭, 밑줄 친 뭐 대명사, he가 가르치는 대상이 틀린 것은 요건 이제 안 나와요. 요거는 없어졌다는 거 30번에. 대신에 요거는 1지문 3문항 뒷부분에 가면은 요렇게 지칭 문제로 44번에는 여전히 요 유형이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어휘까지 봤고, 자, 여기부터가 수능 문제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네 문제, 빈칸 추론. 요 부분.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난이도도, 체감 난이도도 높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요 문제는 뭐 쉽게 맞출 수 있다. 적어도 3문제 이상, 2문제 이상 맞춰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1등급 한번 노려볼 만 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빈칸 추론을 쭉 봤더니 자, 요렇게 볼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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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2번, 1번. 오, 31번은 1, 2번이 유난히 많네요. 32번은 뭐 특정답이 두드러지는 거는 없고, 그 다음 33번도 보니까 지금 2016년부터는 계속 1, 2번으로 배치돼 가고 있어요. 34번 볼까요? 자, 요것도 2017년, 자, 2015년부터 볼까요? 한 번 빼고는 다 1, 2번이네. 야, 이거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자, 요렇게 해서 1, 2, 3, 4, 31부터 34를 그냥 한 번에 쭉 봤더니, 특이하죠? 특이하죠? 자, 2번이 지금 가장 많은데, 1번 또는 2번이 정답이 2개 이상이다. 즉, 1번을 밀든가, 내가 이거 4개 다 못 풀겠어. 부담스러워. 그럼 1번을 밀던가, 아니면 2번을 미루면 2문제는 맞출 수가 있네. 적어도 한 문제는 요거 4개 다 틀리면 이미 1등급 물 건너 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한 문제는 찍어서라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31에서 34.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시간 버리고 다 틀리지 말고 1번이나 2번으로 찍으면 한 문제는 맞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 실제로 2018년도 수능인가? 저한테 이거 도저히 못 풀겠다. 뭐 한 4등급 정도 나오던 학생이었는데 요 31번부터 34번 어떻게 할까요? 이거 풀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감하게. 풀지 말고 차라리 맞힐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시간 더 투자하고 확실히 맞춰라. 그리고 요거는 과감하게 찍어라. 1번 아니면 2번으로 네가 느낌 좋은 번호로 하나로 그냥 밀어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볼까요? 그 친구 1번으로 다 찍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보세요. 1번, 1번, 1번. 무려 추론 문제 중에 지금 3문제를 맞췄어요. 이 친구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4등급대를 유지하던 친구였는데 수능에서 2등급이 넘어갔어요. 요거 하나로. 무려 9점이 확보가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추론은 전략적으로 물론 풀면 좋겠지만 물론 이제 요거 끝나고 제가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요거는 보니까 2, 3, 2, 3, 4, 3, 3, 4 3번, 3번, 2, 3, 4 중에 하나네요. 요렇게 얘기하면 뭐 1, 5번 빼고 뭐 요런 얘기가 되겠네요. 당연히 뭐 시작되는 문장부터 뭐 흐름과 관계 없을 수가 없겠죠. 흐름이라는 건 글이 어느 정도 좀 흘러가야 되니까 당연히 1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요 문제는 또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요것도
비교적 쉬운 유형이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돌파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순서별 볼게요. 자, ACB, BAC, BCA, CBA, CAB 뭐 이렇게 해서 지금 5개가 선택이 되죠. 이렇게 36번, 37번 똑같은 순서 배열이 두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는 한 문제가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예요. 지금 어렵다는 얘기겠죠. 뭐 요게 3점이든 요게 3점이든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쉬운 거부터 해야 되겠죠. 2점짜리부터. 요게 좀 만만하다는 얘기니까. 자, 요거는 패턴을 요렇게 패키지로 짝으로 보셔야 돼요. 특이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자, 3, 5, 5, 2, 2, 5. 요거 빼고 2, 4, 4, 2. 이거 뭘 얘기하죠? 하나가 C로 시작하면 하나는 B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B로 시작하면 하나는 C로 시작한다. 하나가 B로 시작했으면 하나는 C로 시작한다. 왜냐면 4, 5번은 C로 시작하고 2, 3번은 B로 시작하니까. 자, 정확한 거는 1번은 답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모평인가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1번 정답을 한 번 본 기억은 있는데, 어쨌든 1번은 답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 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가 B로 시작되면 하나는 반드시 C로 시작된다. 요거만 해도 크게 확률이 높아지죠? 자, 5개 중에 하나라고 고르라고 하면 확률은 20%예요. 근데 2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확률은 50%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확률이 올라가요. 자, 요거 유념해 두면서 쉬운 거부터 36이든 37이든 쉬운 거부터 확실하게 하나 맞춘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어려운 거 3점짜리는 순서가 좀 다른 패턴을 고른다 하는 거죠. 다음 38번, 39번 문장 삽입. 최근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요건 특이한 또 패턴이 좀 보이긴 해요. 같은 답이 이렇게 연달아서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5번, 4번, 3번, 4번. 가장 많은 답은 5번, 4번이네요. 5번, 4번. 특이하게 5번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5번이 의외로 답이 많다 하는 것.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도 하나는 3점짜리예요, 요즘에. 이것도 쉬운 거부터 풀어본다. 그리고 작년에 그 EBS 수능 특강을 풀면서 좀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문장 삽입의 경우, 순서 배열의 경우에서 중요한 거는 지시어나 연결어예요. 즉, this나 뭐 한정사 such라든가 그것이 지칭하는 게 지문 속에서 찾아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however 같은 연결어들. 요거는 글의 흐름이 지금 전환된다는 얘기죠. 긍정으로 가다가 부정으로 간다든가, 부정으로 가다가 긍정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글의 어떤 맥락이나 흐름이 전환되는 연결어, 요게 중요했는데, 요게 좀 사라졌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그럼 요게 어디 들어가 있냐? 지문 안에 but, 뭐 요런 연결어가 지금 눈에 띄게 보인다. 글의 중간에. 그럼 그 부분이 바로 문장을 넣어야 될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패턴의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 연달아 한 4문제가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 요거 유심히 보자 했더니 올해 수능에 여지없이 39번이 멋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답이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또 뭐 모의고사라든가 EBS 해설 중계하면서 제가 또 특이점이 있으면은 한번 짚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5번하고 4번이 답이 많다는 거. 연속된 같은 답도 상당히 많았다. 요런 거. 자, 36, 37, 38, 39. 이렇게 짝으로 된 문제는 쉬운 문제부터 푼다.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요런 패턴 보면서 찍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의 요약. 주어진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들어갈 어휘로 적절한 거라는 40번 문제. 요것도 1, 2번이 답이 굉장히 많네요. 2번이 아니라 1번이 굉장히 답이 많네요. 그 다음 넘어가서 41번, 42번. 1지문 2문항. 하나는 제목 찾기고 하나는 빈칸 추론이네요. 근데 최근에는 어휘로 바뀌었죠. 2019년부터 어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가.
또 제목 찾기는 뭐 특별하게 패턴이 보여지지는 않고 어휘는 뭐 2번, 4번, 3번 이것도 뭐 특별한 패턴은 없네요. 42번은 뭐 2번, 4번이 답이 많긴 하네요. 요 정도 패턴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1지문 3문항. 자, 순서 배열하는 문제 한번 또 나오죠. 요것도 뭐 골고루 특별한 패턴은 없는데 3번, 2번, 3번. 요거 유난히 많네요. 3번, 2번, 3번. 요렇게. 그 다음 지칭 추론. 요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뭐 실력으로 그냥 무난히 푸셔야 되고 요건 찍는 문제는 아니죠. 마지막 일치하지 않는 것. 요것도 일치불일치니까 당연히 4번, 3번, 5번. 여기 답이 많겠죠? 올해는 특이하게 2번이었네요. 요거 좀 특이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표를 쭉 9년 동안의 정답표를 분석해 보면서 패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거 뭐 새삼스럽게 왜 뭐 되게 특별한 거 알려주는 것처럼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자, 시험을 풀 때는 항상 쉬운 문제, 그 다음에 꼭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 내가 자신 있거나 또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최대한 한 문제라도 많이 맞출수록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항상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풀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정답이 어떤 것이 많은가 한번 볼게요. 뭐 2014, 15는 뭐 그냥 제껴놓고 여기부터 볼게요. 자, 어때요? 45문제죠? 요거를 5로 나눴을 때 자, 9가 각 번호당 평균 개수가 되겠죠. 자, 크게 뭐 두드러지는 정답이 있나요? 없죠. 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정도예요. 보세요. 9, 8, 9, 10, 9. 8개. 뭐 요게 4번이 하나 정도. 즉 수능 정답은 특정 번호에 편중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 2, 3, 4, 5가 골고루 배치된다. 아주 놀랍습니다. 수능은 편중된 번호가 없다. 각 번호당 9개 내외이다. 즉 확신이 없는 문제는 무리하게 찍지 말라. 쉬운 문제부터 정답을 맞춰 나가서 최대한 정답률을 높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풀 때 시험 푸는 효능감도 높아져요. 체감 난이도도 떨어지고. 요즘 수능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반부가 어려워졌어요. 주제 제목 부분하고 함의 추론 부분. 여기가 들어서 수능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전반부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다. 이번 시험 어렵네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계속 푸는 문제들이 쉽네 만만하네 풀만하네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면 체감 난이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효능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고 자 어려운 문제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는 바로 찍지 마시고 일단 몇 개의 답으로 압축시켜 놓으시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정답지 보면 특별하게 어떤 답이 좀 없다. 그리고 압축된 번호 중에 그게 있다. 그럼 과감하게 그 번호를 찍으시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9개 내외에서 골고루 배치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년에 파격적으로 뭐 특정 답에 편중된다. 이렇게 해도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뭐 제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중된 답이 무려 9년 동안 골고루 정답이 배치됐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서 꼭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제가 권해드린다기보다 저도 가끔 이제 수능 문제를 실제 시간을 내서 한번 풀어봐요. 수능생의 입장에서 물론 뭐 제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 어떤 뭐 선생님처럼 실제 수능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저도 나름 이제 수능생의 입장에서 요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풀어보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8번부터 45번까지 있죠? 보시면은 요게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예요.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가다가 상승이 좀 되다가 자 어디부터요? 업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피크를 치죠. 여기 이렇게 피크를 칩니다. 그러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피크를 치고 요런 식으로 지금 순회의 난이도는 요렇게 파도를 탄다. 특히 중반부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반부가 하이라이트를 치고 다시 내려가는 요런 식으로 문제가 배치되어 있다. 자,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18번부터 아주 속도 있게 갑니다. 굉장히 속도 있게 쭉 가다가 30번까지 가고 31번 풉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32번까지를 20분 정도 최대 22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이렇게 쭉 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45번으로 갑니다. 43번으로. 그래서 1지분 3문항, 1지분 2문항 이렇게 풀어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짝으로 된 거 40번 풀고 그 다음 35번 풀고 쉬우니까 35번, 40번 요렇게 풀고 요렇게 풀고 35번 풀고 자, 요거는 짝으로 된 것 중에 쉬운 거, 만만한 거 먼저 풉니다. 그리고 남은 거, 좀 어려운 거는 아까 그랬죠? 패턴이 있다고. B로 갔으면 C로 가고, C로 갔으면 B로 가고. 물론 뭐 B로 연속되어 가는 경우도 있고, C로 연속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 배열해서 쉬운 거 풀고, 좀 어려운 거 풀고, 그 다음 삽입도 쉬운 거 먼저 풀고, 어려운 거 먼저 나중에 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33, 34를 풉니다. 요랬을 때 남은 시간을 봤으면 대략 한 15분 뭐 이렇게 남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아주 공을 들여서 천천히 읽겠죠. 그래서 정답을 한 2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 놓습니다. 2개 다. 정답을 바로 찍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에 마킹된 부분에서 조금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찍죠. 압축된 부분에서. 물론 뭐 찍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요렇게 푼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뭐 제가 지금 뭐 문제 푸는 순서를 말씀드린 거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 문제도 많이 맞춰야 되는 게 시험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니까 꼭 이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다.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갔다가 다 올라가지 마시고 다시 뒤에 오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 패턴 없이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해보고 이번에 이렇게 해보고 막 이러다가 수능 때도 뭐 전략 없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시험 망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라든가 평소에 연습을 하셔서 본인만의 패턴이나 전략이 있으셔야 돼요. 루틴이. 나는 요렇게 문제 순서를 요렇게 간다 하는 자신만의 루틴이나 어떤 전략 그 다음에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시험 전략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은 시험 전략이 필수다. 시간 제한이 없다면 뭐 내일 뭐 집에 가져가서 내일 뭐 제출하면 되는 거면 전략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시간 제한 안에서 타임 컨디션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모의 연습이 필요하고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되는 것. 푸는 순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고유한 전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신만의 최고의 전략과 루틴을 만들어라. 자, 두 번째는 쉬운 문제. 자신 있는 문제부터. 자, 시험 전반부에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면 체감 난이도 상승한다고 그랬죠? 자, 효능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시험 망치기 일수입니다. 시험에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니까 자신 있는 문제부터 시도해라. 자, 어려운 문제는 정답을 바로 고르기보다 정답이 아닌 것을 제거해라. Elimination Strategy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 이거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거는 미국에서 어떤 수험서에서 본 전략이에요. Elimination, 제거 전략 해서 정답이 아닌 것을 제거해라. 정답이 맞는 게 아니라 자, 언어 시험은 정답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닌 거를 지우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거, 공격당하기 쉬운 말, 요거를 없앤다 먼저. 그래서 살아남는 애가 정답이다라는 게 되겠죠. 자, 같은 유형 두 문제인 36, 37, 38, 39는 뭐다? 쉬운 거 먼저 풀어라. 쉬운 거 먼저 풀어라. 그래서 어떤 패턴을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적용해라 하는 거였고, 자, 마지막으로 수능은 편중되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45문제에서 평균 9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9개, 8개 또는 10개 요렇게 골고루 정답이 배치된다. 요것도 내가 정답을 많이 맞춘 다음에는 오히려 찍을 때도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찍는 게 맞힐 확률이 더 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내가 지금 풀었던 문제가 다 정답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문제를 찍었을 경우에도 정답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겠죠. 편중되는 정답이 없음을 명심해라. 자, 이상해서 뭐 9개년 동안의 수능 정답표를 한번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떤 패턴을 봤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한번 또 찍기 영상 한번 시험 직전에 한번 다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뭐 재미있었다, 의미가 있었다고 하시면은 뭐 친구들한테 한번 추천해 주시고요. 재미로 한번 보셨으면 또 재미로 보시는 거고, 전략 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한번 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